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뉴욕 증시 순통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접어든 현재 상승폭이 많이 줄었죠.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불어서면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주가 강세를 띠고 있고 미국발 홍콩의 증권주도 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조선주들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30선을 웃도는 등 강세 이어졌지만 이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상승폭 많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조선주와 통신주가 강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주는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0%의 상승 흐름 보이며 202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됐는데요. 현재는 보합권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오름세로 또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0%의 오름세 보이며 54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26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이 하락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뉴욕 지수가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하락 흐름이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로존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이 많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다만 내일 있을 중국과 일본, 유럽 등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드리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장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4원 20전의 내림세 보이면서 1082원 8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6만 4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낙폭 깊어져만 가진 모습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며 21만 8,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반면 포스코는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에 사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34만 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상승 흐름 좋은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27,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CJ 오쇼핑 현재 낙폭이 더욱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9만 9,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서울반도체는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6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과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젠과 SFA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트론의 경우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5,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LNG선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38,6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21만 8,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이 4%대의 강세, STX 조선해양 역시 8%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며 7,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 속에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 드리워진 모습인데요. 삼성증권이 강보합권, 대우증권이 1%대의 상승폭 보이며 현재 12,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모두 1%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신증권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업종 펀더멘털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2%대 강세 보이며 18만 3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KT 역시 1%대 상승 흐름입니다. 다만 LG유플러스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인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8,6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경제민주화주 주가가 오늘 동반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 호재에 힘입어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경봉이 6%대의 강세입니다. 3,805원에 거래 중이고요. 정원 NCS 11%대의 급등 흐름 나타나며 현재 1,01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돌연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이 정전협정의 전면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방산주 주가 급등세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단조가 8%대의 강세 보이며 3,130원에 거래 중이고요. 퍼스텍 역시 11%대의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스페코와 빅텍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금호종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종금 오늘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 무산 소식에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546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SDN 살펴보겠습니다. SDN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인데요. 주당 210원 올라 1,6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분석하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시장도 결국 전강 후 약이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2033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죠. 오늘 특징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5포인트, 한 0.4% 정도 상승 구간인데요. 상승했던 부분이 약간은 좀 반납이 되면서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오후장 들어 더 힘을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지금 56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19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투신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는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업종별로의 수급을 보면 역시 오늘 뭐 IT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집중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60억 매수인데 IT 쪽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708억이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타 이제 다른 업종들의 소폭 매수와 또 매도하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업종은 바로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소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건설, 통신, 금융 이러한 섹터들을 소량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만 매수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이라든가 금융 섹터 이러한 쪽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부 운수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주들의 하락이죠. 외국인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들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주선업종이 좀 강하게 반등과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승 출발해서 약간 음봉을 맞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544포인트 강보합권의 흐름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IT 뭐 부품과 관련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신규 매수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좀 조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IT 부품주들이 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유의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이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도 156만 원
거의 뭐 160만 원에 얼마 안 남은 모습이죠. 상당히 IT 쪽에, 전기전자 쪽의 흐름이 강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8,000원을 터치를 한 상태죠.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고요. 어제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의 그 장중의 흐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구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약간의 이제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목표가를 상향한 상태에서, 아마 3만원 목표가 정도는 이미 나온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뭐 어떤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 IT 쪽에서 또, LED 쪽에 대한 부분, 서울반도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인데,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이나 화학 쪽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만, 장기적인 긴 시각에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질 그런 섹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화학업종 내에서도 약간은 분류가 되는,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섹터도 뭐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이지만, 업종의 또 펀더멘털 개선이라든가 LTE 그 무제한 요금제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합리적인 과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과 LTE 노트북이라는 이런 부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좋은 SK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거 신고가까지 형성을 하고 있고요. 테마 쪽의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뭐 헬스케어라든가 노인복지 관련, 그리고 오늘 뭐 방산주의 흐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이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역시 오늘 SK 하이닉스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조선업종에서는 현대중공업,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은 2월달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OCI, 태양광 쪽에서 OCI의 흐름,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 바이오 중에서는 어제 또 이제 추가적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CTC 바이오, 이러한 흐름들,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장 중계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워렌 버핏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주식을 살 때다, 물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그러한 의견입니다만, 현재 지금 시장을 어떤 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도 그렇게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상승할 때마다 어떤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고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지만 시장은 항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 우리가 일전에 2월 달에 1950포인트 이탈되고 뭐 1900포인트가 이탈이 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불안감에 느끼는 불안감과 현재 구간에서의 2000포인트 넘은 상태에서 2000을 지켜주느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느냐, 이런 불안감과는 다른 그런 심리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은 뭐 최근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뭐 관심 종목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IT 쪽과 중국 내수 소비 관련 그러한 쪽,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뭐 철강화학 뭐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소비 관련주라든가 사실상 음식료 쪽에 속하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빙그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중국 관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강화학 이러한 업종의 그러한 최근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들 분명히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 쪽,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쪽, 그리고 컨텐츠, 뭐 엔터주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섹터인데, 피팅 업체, 바로 이 철강업종에 속하는 종목입니다만, 피팅주들,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긴 시각에서는 뭐 철강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러한 업종들도 좀 장기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종목을 편입하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ETF 부분도 우리가 좀 편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업종별 특징 정리해봤고 또 전략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결하죠. IM투자증권 박창윤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문의가 제일 많았었던 종목은 바로 금호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바로 일반 조명 및 디스플레이 조명을 생산하는 조명 전문 업체인데요. 특히 LED 조명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수위 업체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LED 업황에 관한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금호전기의 경우 오늘 갭 상승하면서 전고점 부분이었던 37,000원 선을 상향 돌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신규 매입, 신규 투자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발 LED 조명 시장의 성장성이 지금 시장에서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LED 업황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수율 문제에서 아마 이제 그동안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율 문제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실적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거기에서 벗어나 중국발 이제 조명 시장의 성장성이 재부각되면서 지금 LED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금호전기의 경우 최근 글로벌 1위 조명 업체인 필립스와 대규모 LED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양사 간 협의가 지금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긍정적인 최종 결과가 나올 경우에 주가 자체가 한 차례 좀 더 레벨업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투자에 대한 투자 가속화가 아무래도 LED 업황 전체에 또 장밋빛 전망을 비춰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의 경우에도 지금 LED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성장성 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도 이에 화답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서 이제 금일 갭 상승에 따른 전고점 매물 부담이 좀 따를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장중 대비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으로 매입가는 현 20선 눌림이 위치하고 있는 36,000원 밑단에서 매입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4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전저점 부분인 33,000원 부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렇게 짧게 리스크 관리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에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하죠. 금호전기 36,0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의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모베이스입니다. 네. 코드번호 101330번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양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도 있고 특히나 이제 주가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시되면서 케이스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시되다 보니까 외형 고급화 추세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 위주로 지금 업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경우 삼성전자의 전략폰인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3의 전략적 스마트폰 케이스를 집중 공급하기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아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실적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 943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 상승을 하였고요. 영업이익도 5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스토리가 올해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 물량을 늘리면서 베트남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베이스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 공장 가동률을 경우 100%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지금 풀가동 상태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확장을 통해서 올해 1분기, 즉 3월 말까지 월 350만 개 수준의 생산 능력을 500만 개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즉 이에 따라서 실적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거. 이미 예상 매출액이라든지 컨센 자체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 매출액만 하더라도 올해는 작년 943억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3,950억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도 50억에서 395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려 4배 이상의 큰 폭의 외양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바로 신고가
주가가 신고가로 화답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건데요. 차트 보시면요. 가격적으로 현재 지금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장중 지금 현재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바로 어제 특징적인 뉴스가 나왔죠. 시설 투자를 위해서 120억 원 단기차에 결정한다는 뉴스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현재 43%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무적인 대응력이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시설 투자 확장이 향후 외형 성장을 불러일으키려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기관과 외인의 지분 확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면서 3개월 전 외인 지분율이 0.1%에서 현재는 3%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전망을 받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현재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경우 20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시고요. 목표가는 기존 고점인 24,850원 돌파 시 목표가 3만 원 부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절가는 현 20선이 위치한 19,000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입가로는 현재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늘 종가에서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보유액이 514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사상 첫 500조 원을 넘었던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 금액은 지난 1월에 2조 원 넘게 감소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회가 발표한 2월 비제조업 지수가 56으로 시장 전망치인 55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전월에 55.2도 상회했으며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50선도 웃돈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후 누적 수익률 58만 %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자랑하는 워렌 버핏 회장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적정 가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에 대한 점검은 우리 투자증권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코스피 2030 안착에 실패했는데 오늘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20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확대해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추가 랠리는 당분간 이달 내까지는 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수급, 또 두 번째로는 환율, 이 두 가지의 개선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데요. 그 수급 같은 경우 지금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유입세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지금 국내 상장 주식 외국인이 한 1.5조 원 순매수하였고요. 지금 3월 들어서도 지금 거래일 모두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나 원달러 이런 좀 환율적으로 계속 시장에 큰 부담감 되어 왔던 요소들이 지금 연말부터 이번 1분기 내내 그 어떤 부담감 최고조는 좀 지난 모습이라서요. 추가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만 그 연간으로 이어지는 어떤 랠리의 추세적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분기 내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정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제 한두 달 내에 연간 저점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적극적인 어떤 비중 확대 시점은 그 저점 전환 시기로 보고 있고, 현 시점은 이렇게 랠리 이용해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출발과 동시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코스닥이다, 아니다, 대형주로 가야 한다 의견이 엇갈리던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분간 코스피 또 코스닥 모두 양호한 흐름 보인다 해도요. 2분기 조정에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분기 때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을 감안하신다면 연간 수익률 고려했을 때 포트폴리오 상으로서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가 좋아 보이고요. 다만 어떤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하실 때 코스닥 내에서 옥석을 선별해 보자면 그 신정부 정책이 좀 구체화될수록 그 수혜주 관련해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주가 완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좀 확실한 것은 그 제약 관련해서 그 제약 4년 5개년 육성 계획이라든지 실제 한 2조 원 정도 그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한 그 제약 바이오 그쪽 관심으로 코스닥 투자 괜찮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은 오랜만에 철강 화학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경기 소재주로서 중국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까요? 네, 그 중국 최대 행사인 그 양회가 개막했죠. 정력 네. 전인데 3일, 5일에 개막해서 오는 한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전인대에서는 성장률 같은 부분 목표 구체화할 것이고 산업 구조 고도화 또 내수 진작 대책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양회 이후에 가장 걱정하시는 그 긴축 우려감은 좀 덜어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채 그 부동산 같이 좀 과열 징후가 있는 부분에만 대출을 억제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우려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서 증세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아서요. 그 규제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국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도시화 또 소비 확대 정책에 따라 1차적으로는 국내 같은 경우 중국 소비 관련주 여기 모멘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2차적으로 오늘 많이 그 유입되고 있는 철강 또 소재주의 모멘텀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 비법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 간밤 다우지수는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그 영향 받게 됐는데 현재는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먼저 글로벌적 이슈부터 점검 받아볼까요? 미국 장은 미국 장이 열린 이래 가장 최고치를 상승을 했고요. 지난 2007년도 11월에 만들었던 14,198포인트를 완전히 돌파해서 일단 새로운 영역권으로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퀘스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유동성에 의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버핏이 시퀘스터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매수 중이라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거래량을 보면은 그게 많지가 않죠. 그 얘기는 매도자가 별로 없고 오히려 사는 사람만 시장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장의 향후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의외의 장이라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참 좋은데 현물에서 기관들의 소극적인 매매 또 선물에서 기관들이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를 더 이상 못 올리게끔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상승에 발목을 잡는 게 우리나라 기관이라는 거, 이게 참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관들의 포지션을 좀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전 세계의 흐름이 상승이라면 거기에 발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만 현물을 매도를 한 780억 정도 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프로그램 매수 960억 정도 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투신에서는 펀드 환물 물량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업종 상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업종을 주도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매수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개인은 전기전자에서 한 1,2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외국인과 함께 전기전자를 같이 꾸준히 매수해 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기금이 한 36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업종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0.8%, 장중하되 마이너스가 돼가다 지금 올라온 양상이고요. 어저께 선전에서 자동차주 오늘 또 하락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발목을 잡고 있죠. 요즘 종목들 보시면 돌아가면서 한 업종군이 무너지면서 시장을 못 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조선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 한 4%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대우조선 3%, 현대일보 4.7% 정도 상승하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2030선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에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죠. 오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지수로는 2030 돌파 여부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적 매도가 거의 한 8,000개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해주게 되면은 그 주가를 올리는데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또 현물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관이 현물과 선물에서 강한 매수 드라이브를 거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샘플러스 로드스탁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다우지수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 유동성이 풍부해졌냐고 보시면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드라기 총재의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따라하기식의 그런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 세계에 있던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풍부한 자금들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떠 있다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 은행에만 맡기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에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 자체가 아직까지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 관련주로 올라가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수급 공백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실적적인 공백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더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을 만약에 돌파를 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겠고요. 그런 트렌드가 지금은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데 상당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내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간의 전문가들은 돌파를 했다 그런 말들도 많지만 제가 보는 네. 시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장세 말고 다른 여타의 업종들이 좀 더 관심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그렇게 베팅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보신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짧게 걸릴 것인지 아니면 길게 걸릴 것인지의 차이지, 지금은 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에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낙관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지금 뭐 우선적으로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시장이 오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상승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인 겁니까? 네, 지금 사셔도 뭐 무방하고요. 지금 뭐 기관에서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사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 네. 이런 어느 정도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주식형 펀드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바꿔줘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이 지금 매도를 한다고 너무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부분 자체를 개인이 받는 물량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받고 있죠. 외국인이 받는다는 것은 랠리를 좀 더 이어가겠다, 손바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랠리를 보였던 최근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이 랠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오르는 모습, 왜 이렇게 크게 안 오를까? 당연히 조금씩 올린다는 생각이 지금 좀 짙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지, 뭐 투자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올리다 보면 그만큼 또 빠지는 물량이 많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만큼 포지션을 정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관도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지,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금물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업종이 오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는 이런 뭐 IT 업종이 주로 오르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IT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죠. 맥시멈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IT 말고는 지금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 접종이라든지 IT 종목군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대신에 주도주를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본다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요, 바이오 제약업종 한 종목, 그리고 뭐 경기 부양 관련주 한 종목, 중국 내수 관련주 한 종목, 그리고 전기전자 한 종목, 이렇게 4종목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만큼 제가 관심 업종을 상당히 많이 집어드렸는데요. 그만큼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시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확률적으로 보시더라도 300개가 올라가던 시장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들 450개 이상은 항상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확률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유념히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은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일단은 제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당연히 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은 새로운 시점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총알을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잠시 한 수 줬겠고요. 대신 뭐 다음 주 어느 정도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 중에서도 강한 상승 섹터가 있겠죠. 그 섹터 위주로 편입을 시도를 하려고 오늘은 한번 보유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이 40%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시젠과 대상, 제닉, 한솔재지가 10%, 덕성이 20%입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죠.
네, 5개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덕성을 비롯해서 한솔, 제지, 제니, 대상 모두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도 현재 7%대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 종목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먼저. 네, 네. 고맙습니다. 잘하죠? 정말 잘하세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네. 종목 AS 좀 받아볼까요? 예, 시청자님, 저 잘하는데 좀 많이 봐주시고요. 네.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은 물방 고기 반입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투자의 멘토가 되어 드릴 테니까 좀 더 집중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한번 AS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시즌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즌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총 상위주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주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얼마 전에 거래 정지가 당했던 종목군 있죠. 바로 거래 정지가 당했던 종목군이 네. 일단은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시총 10위권 안에 우리가 코스닥에서 바이오 제약 업종을 한번 찾아본다면 그거는 시젠이 지금 12위권이거든요. 대신에 네. 안에는 바이오 제약권이 없단 말이죠. 그만큼 시젠이라는 기업이 분자 진단 기술에 대해서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력으로 참차 어느 정도 점유율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점은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면 바로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단기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1년, 2년 가지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2배, 3배는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지금 메디톡스와 마찬가지로 뭐 시젠 같은 종목군은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고 필히 지금 자금으로 매수를 클릭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률도 7%가 넘는 상황인데요. 그럼 계속 더 보유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종목군들은 네. 뭐 최소적으로 50% 이상은 봐야겠죠.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시즌은 제가 뭐 2주마다 바꾸겠다. 그리고 4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은 네. 특별히 제가 장기간 보유를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이미 처음에 제시하신 목표가 65,000원 도달한 상태인데 그럼 추가적인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벌써 목표가는 도달을 했죠. 예. 제가 잘했다는 얘기죠. 뭐 지금 시점에서 한번 더 보시면 네. 일단은 신고가를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7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7만 원 다음에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네.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10만 원까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네, 일단 시제는 7만 원까지 더 홀딩해보자라는 자신감 넘치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제닉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제닉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고 제닉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사지 말자는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역발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남들이 안 살 때 우리는 파란불에 불을 켜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남들이 빨간불에 불을 켜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아낌없이 팔고 나가면 되는 거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적어도 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보시고 제닉이라든지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호흡 그리고 매일 주식을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번 체크를 하셔도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한번 보면 아 수익이 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닉도 목표가까지 더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덕성인데요. 이 종목 지난 한 주가 수익률 조금 줄었거든요. 이 종목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보유를 계속 하셔도 좋겠고요. 하지만 네. 저는 여기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익 실현을 하겠는데요. 왜 이익 실현을 하냐면 일단은 지금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과정인데 제가 거기에 덕성이라는 종목군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것과 또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의 말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덕성은 조금 이익 실현을 하겠고요. 대신 덕성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고가였죠. 그래서 4,410원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다. 대신 저는 이익 실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리를 할 건데요. 한솔재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지금 드디어 뭐 시세가 나서 11,1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거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이죠. 그래서 11,550원까지 지금 올라왔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또 찾아서 저랑 다음 주에 나가는 네. 방법이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내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돈이 되는 거고요. 네.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고 그 돈이 나에게 손실이 났는 게 아니죠. 내가 팔아야지 그건 나의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파란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빨간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이 남아있죠. 대상. 이 종목, 지난주에 목표가 도달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이 하인즈라는 케찹 회사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만큼 생활 밀착형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대상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어느 정도 케찹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고추장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고추장을 만든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생활 밀착형 그리고 인스턴트 아니면 뭐 전분 그리고 요리당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료 업종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음식료 업종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관심 섹터별로 아까 전에 한 종목씩 같이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다시 하락 파동으로 넘어가는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상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는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80%고요. 제닛과 시젠이 10%씩 담겨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덕성과 한솔 제지 대상은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이었고 제닉은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 그리고 시젠은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닥 지수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4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0.29% 오른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